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딩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녹한다의 카이캐드 11편입니다. 자, 오늘 녹한다가 준비한 콘텐츠는 일단 카이캐드고요. 아두이노에 이런 보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아두이노를 재미있게 쓰겠다라는 어떤 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할 것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뭐 몇 가지는 카이캐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크게 제가 앞찾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저 아두이노 이런 거 하다 보면 아두이노를 하는 게 아니라 기판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기판끼리 연결을 해주면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뭐 가령 이런 거라든지 이런 커넥터들을 아두이노에 꽂아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센서가 이렇게 커넥터 타입으로 돼가지고 내 기판에 딱 꽂아서 써야 될 때, 그럴 때 커넥터를 구입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커넥터라는 게 제가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비싸요. 아무래도 그 만드는 데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겠죠. 요런 커넥터 단순해 보이잖아요. 이거 엄청 비쌉니다. 국내에서 구입하면 엄청 비싸고 중국에서 구입해도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싸다는 게 뭐 저게 그 정도 가격이야 하는 정도 수준으로 비싸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가 저런 커넥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약간 코너 속의 코너, 저런 커넥터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거를 위해서 제가 세트를 샀습니다. 이 녹한다의 이 열정 보입니까? 이게 바로 녹한다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는 않고요. 일단 요 커넥터는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인데요. JST 커넥터의 XH 시리즈입니다. 2.54 피치를 가지는 커넥터, 선 연결해가지고 커넥터, 메일 커넥터를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피메일 커넥터는 보드에 납땜하는 거고, 메일 커넥터 만드는 세트 JST XH 시리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이 좀 작은데요. 마찬가지로 JST 커넥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PH 시리즈의 2.0 피치를 가지는 커넥터예요. 요것도 조금 있다가 요 앞찾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걸 모르겠어요. 뭐 시리즈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JST라고 하긴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기판에 해가지고 기판하고 뭐 센서가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라 선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선과 선끼리 연결해서 쓰는 뭐 커넥터인데 요것도 조금 이따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거 아두이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점퍼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듀퐁 커넥터라고 불러요. 듀퐁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듀폰 혹은 듀퐁 커넥터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 우리 아두이노 점퍼 케이블에 사용하는 거, 이거 다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모양인데 한 개짜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듀폰 커넥터, 여기 보면 아예 커넥터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2 곱하기 8칸짜리로 이렇게 된 거. 그럼 여기에 선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요렇게 2 곱하기 4로 된 거를 어딘가에 꽂아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테스트하기 위한 보드를 준비했어요. 어제 10편에서 랜선 만들고 랜선을 꽂아가지고 여기는 센서 쪽이고 여기는 아두이노 쪽이고 센서 값을 가지고 오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또 보니까 JST 8핀 커넥터가 있죠. 여기에 서로 간에 연결해가지고 센서 값을 가지고 오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이쪽에 제가 일부러 핀 헤더를 8개를 2 곱하기 4 형태로 여기 꽂아놨어요. 여기에도 2 곱하기 4 형태로 핀 헤더가 보이죠, 그죠? 그러면 듀폰 커넥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꽂고 여기 꽂아가지고 서로 통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요런 형태로 한번 응용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더라? 잠시만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카이캐드 내부의 좀 테크니컬 부분하고
갖다 놓는다는 게 던져버렸네. 그리고 오늘 시간적 여유를 보고 ESP32 보드를 직접 한번 디자인해 볼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이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라는 거고요. 아두이노 우노를 PCB로 만드는 거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약간만 응용하면 제 생각에는 실제로 쓸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아두이노 월드에서 사용하는 IoT 보드가 있어요. ESP32라는 친구인데요. 그거 실제 ESP32 칩은 실물 보드가 칩이 한 요만해요. 한 이만한 거를 그 내 PCB 보드에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그 보드끼리 결합할 때 캐슬레이티드 홀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게 제가 알고 보니까 영어가 캐슬레이트가 아니라 카스텔레이트였습니다. 카스텔레이트 홀로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를 기판에 블루투스 모듈 기판에 납땜하듯이 따다다다다 ESP32 보드를 기판에다가 SMD 부품처럼 딱 박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ESP32에 필요한 각종 부품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뭐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에 프로그램 업로드하기 위한 USB 커넥터라든지 아니면 ESP32 보드 요 칩에 있는 그 GPIO 핀들을 뭐 센서 같은데 꽂기 위해서 뭐 커넥터 같은 거를 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좀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얘를 쓸 수가 있지. 칩만 냅다 PCB에 박아 놓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나중에 카이캐드 후반부에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EasyEDA라는 카이캐드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CB 만드는 툴이 있는데요. 그 툴은 JLC PCB, 우리가 PCB 보드를 제작하는 회사하고 같은 회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이런 협업 관계에 있는 회사인지 같은 회사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EasyEDA라는 툴 가지고 내가 ESP32 보드를 디자인해서 여기 내부에 부품을 지정을 하고 주문을 때리면 납땜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SMT 서비스라고 불러요. SMT를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사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번 그냥 해보자 하면서 이 지금 똑같은 보드가 5장을 주문을 했는데요. 5장 주문하는데 13만 원인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녹한다가 이 지금 라이브 방송에 열정적인지 투자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거 단가가 엄청나게 비싼데 실험적으로 한번 주문을 해본 거고요. 여기 보이는 이 은색깔 조그마한 거 뭐가 이렇게 탁 고목나무에 매미 달라붙어 있다 그죠? 이게 ESP32 보드고 그 외에 나머지 보드는 이거 지금 이쪽에 양쪽에 있는 이거는 V컷으로 이거 이 제조 공정상에 필요한 거라서 엔지니어가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디자인할 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엔지니어가 붙여놓은 거라서 나중에 똑 부러뜨려서 없애면 됩니다. 그럼 여기 USB 커넥터 보이죠? 이쪽으로 컴퓨터를 꽂게 되면 프로그램 업로드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부품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가 ESP32 보드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이쪽 부분은 LCD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아래쪽에는 GPIO를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RS485로 통신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뭔가 기왕 만드는 김에 좀 쓸모있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것저것 붙여 넣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고 여기 기본적으로 납땜이 되어 있는 부품들 보이죠? 이런 조그마한 것들 우리 사람 손으로는 납땜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계가 아니면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SMT 주문을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럼 이거를 나중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EasyEDA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카이캐드에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카이캐드에서. 근데 이렇게 제가 만든 그 결과물은 카이캐드로 만들게 되면 요 SMT 주문하고 연계하기가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초보자들은 카이캐드로 만든 결과물을 내가 JLC PCB에 보내가지고 SMT 주문을 하겠다. 삑!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MT 주문을 하시려면 EasyEDA 쪽으로 가셔야 되고 내가 직접 납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카이캐드 가지고 커버를 하면 되는데 ESP32에 필요한 이 구성 요소들이 부품이 엄청나게 조그만한 것들밖에 없어요. 사람 손으로 납땜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납땜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모손 관계에 놓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SMT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손으로 납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이캐드 가지고 ESP32 보드 만드는 거는 약간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지 EDA에서 하는 거는 실제로 주문 가능한 형태로 할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 하는 내용을 쭉 보고 봐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주력으로 할 내용은 또 다른 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같이 야금야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S님께서 와가지고 출석 체크를 하고 도망을 가셨네요. 아직 계십니까?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선빵을 때리고 가셨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러나 1등으로 인정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강민님 1등으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녹한다에 열렬한 박수. 희수님 반갑습니다. 2등으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순택님 반갑습니다. 3등으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메달리스트가 됐고요.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우드 CNC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할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해야 될 걸 제가 여기 쭉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배선 색깔을 한번 바꿔볼 겁니다. 여기서 배선이라는 거는 부품과 풋프린트에서 회로도 PCB 편집기에서 패드와 부품 간에 연결하는 그 배선 라우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전원 라인은 다른 색깔로 해두면 전원 라인이 내 보드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좀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선 색깔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이도 합니다. 난이도 최하. 그냥 클릭 몇 번만 딱딱딱딱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저 배선 색깔 바꾸는 게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색깔 바꾸는 기능이 있길래 해보니까 색깔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캐드는 이거 그냥 안 되면서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능이 약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도면 시트, 회로도 편집기에서 우리가 심볼 배치해두고 연결하는 그 워크스페이스 있죠? 그거를 도면 시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도면 시트에 약간의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난이도 최하입니다. 그리고 심볼하고 라이브러리가 그동안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어디 폴더 하나 만들어 두고 집어넣고 막 쓰고 이랬는데요. 심볼하고 풋프린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내가 심볼이나 풋프린트를 카이캐드에서 등록을 해두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삭제를 했잖아요. 삭제를 하면 카이캐드에서 에러가 나요. 너 지금 그거 심볼하고 풋프린트 등록해놨는데 그거 지금 없다. 삭제돼가지고 없는데 이 뭐냐 에러가 나거든요. 켤 때마다 에러가 납니다. 그럼 그거 내가 그거 지웠다는 사실을 카이캐드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커넥터 만들기,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대로 듀폰 커넥터, JST 커넥터 앞찾기 가지고 한번 찝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커버 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요거는 좀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제작업체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제작업체에서도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얼렁뚱땅 일을 해놓고 그 주문을 넣어버리면 그 엔지니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라는 건지 뭐 A인지 B인지 정확하게 딱 만들어줘야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뭔가 모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엔지니어에게 계속 컨펌 메일이 오거든요. 이거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느냐? 아니다. 그럼 그거 뭐 어떻게 다시 만들어 주라. 다시 만들어서 또 보내줬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냐? 또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다 보면 얼마나 양쪽이 다 피곤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다 내 생각에는 다 됐다고 생각한 다음에 커버 파일을 만들고 그 커버 파일이 실제 생산자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커버 뷰어로 그 커버 파일을 엔지니어처럼 본 다음에 최소한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커버 뷰어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제 수준에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냐마는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저보다 더 뛰어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
아무튼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ESP32 보드를 직접 만드는 거, 요거는 이제 시간 보면서 우리 한번 해보고. 근데 지금 위에 있는 거 이거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후루루루룩 하고 다섯 번째 ESP32 보드를 오늘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하나씩 한번 해보죠. 예제 목차 1번 예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배선색 바꾸는 방법을 예제로 구현하시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선 색깔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프로젝트는 그냥 간단하게 커넥터 4핀 커넥터 두 개가 서로 상호간에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지? 잠시만 물 좀 먹고 갈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재밌을까? 아두이노 보드에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5V 외부 전원으로 LED 4개를 작동시키는 PCB. 아주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배럴잭 하나랑 LED 4개랑 저항 4개가 필요하겠죠. 머릿속에 딱 떠오르십니까? 자, 이그젠플 11-1 회로도 편집기 가겠습니다. 심볼을 추가해야 되는데 5V 그 DC 배럴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럴잭의 심볼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딱 아시겠죠? 배럴이라고 치면 아마 바로 딱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뜨고 있네. 뜰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처음에 켤 때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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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자, 여기다가 배럴 이렇게 치면 배럴잭 나오고 배럴잭 3핀짜리 해도 되고 2핀짜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요 3핀짜리 해도 요 3번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요걸로 하고 1번이 플러스 2번이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보편적인 커넥터라면 반대로 돼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아답터라면 1번이 5V 2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1번이 플러스 2번이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가 전원 심볼을 배치해 주겠습니다. 파워 5V 이렇게 해야 나중에 그 배선 색깔 바꾸는데 의미가 있어요. 5V 해주고 그리고 2번 핀에는 그라운드. 자, GND를 딱 붙여주겠습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LED를 여기다가 4개의 세트를 배치할 거예요. 그럼 LED와 저항이 필요하겠죠. 저항은 R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는 걸로 한다면 여기 LED 이 막대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연결해주고 플러스 쪽에는 5V 공급해주고 이거 말고 이번에는 이걸 할게요. 다양하게 일부러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플러스 됐죠? 요렇게 복사를 딱 해가지고 그냥 요렇게만 간단하게 있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라운드 요렇게 딱 해주면 뭐 아두이노 가지고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답터에 그 전원 꽂으면 LED가 켜지고 뽑으면 꺼지는 그런 건데 제가 배선 색깔 바꾸는데 한번 이걸 활용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자, 풋프린트 할당해 주겠습니다. 자, 배럴잭부터 하죠. 배럴잭은 커넥터 배럴에 어디있지? 요 어디에 있을 건데 여기 있네. 커넥터 배럴에 배럴잭 호리젠탈 이걸로 하시면 되고 LED는 LED 스로올 LED에 3mm짜리 하면 되겠습니다.
5mm짜리 구입하실 생각이라면 5mm 삼시면 되고, 그 LED 구입하실 때 보면 그 LED 캡에 사이즈가 있거든요. 3mm, 5mm 뭐 큰 것도 있고. 그럼 이제 본인 거 크기에 맞춰서 3mm 있고 4mm, 5mm 있잖아요. 그죠? 3mm. 저항은 제가 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요 치수로 하면 거의 맞습니다. 저항 스루홀에 요거 7.62mm짜리 요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주문을 적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풋프린트 다 됐으니까 PCB 편집기로 가서 싹 기판을 만들면 되겠죠. 지금 배선 색깔을 바꾸겠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되겠죠. 싹 가지고 와서 배럴 잭이 여기 있고 LED와 저항이 자 요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요 정도 느낌으로 해서 배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LED의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니까 요렇게 배치해야 맞는 거겠고, 얘들도 꼬였네요. 상당히 귀찮게 꼬여 있네요. 자, 요렇게 요렇게 바꿔서 자, 딱 요거는 요런 거 이제 정렬하는 것도 우리가 할 줄 아니까 대충 이렇게 던져놔도 위에 거 아래 것만 맞춘 다음에 쏟 정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선택하시고 자, 정렬에 온라인에 랩 왼쪽 정렬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거 왼쪽 정렬,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도 균등하게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것도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온라인에 디스트리뷰트 호리젠탈 이거 아니군요. 디스트리뷰트 버티칼리 알아서 정렬이 되죠. 그러면 이제 배선을 이렇게 쫙 해주는 거예요. 5V 자,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뭇가지처럼. 그리고 엣지 컷으로 보드의 외곽선을 지정을 할 거고요. 요 정도 느낌으로. 그리고 커퍼 4 하겠습니다. 자, 전면 후면에다가 그라운드를 바르겠다 하고 B 누르면 다 만들어졌죠.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자, 여기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요 5V가 공급되는 전원 라인 있잖아요. 요거에 배선 색깔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시면 되냐면 좌측 우측 메뉴에 보시면 레이어,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레이어에 탭이 있습니다. 오브젝트하고 네트가 있는데요. 요 네트에 가서 보면 5V 그라운드 선택이 안 되냐. 플러스 5V라고 된 거 보이죠? 요 플러스 5V라는 저 네트가 뭐냐면 배럴 잭의 플러스 5에서 나오는 요 가지들을 다 통틀어서 플러스 5V 네트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Set Net Color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저거 누르면 바로 컬러가 바뀔 것처럼 보이잖아요.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누르시고 Defined Color에 Yellow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색깔이 여기 바뀐 것처럼 됐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죠? 저도 요까지는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바뀌네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바꾸는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답은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조그만하니까. 아래쪽에 보시면요. 쭉 마우스 따라오세요. 오른쪽에 쭉 내려오면 넷 디스플레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누르시고 넷 컬러를 올로 바꿔줍니다. 올. 그러면 색깔이 바뀝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 색깔 안 바뀌고 올로 하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딱 보면 전원 라인이 노란 색깔로 바뀌었죠. 도드라지잖아요.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지금은 해로도가 심플해서 이게 뭐 저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싶은데 이렇게 한 거 저장해 놓고요. 이게 일단 여기까지가 예제 1번이었고 제가 어제 릴레이 주문했던 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릴레이 주문했던 게
10-1에 자, 그럼 여기서 아두이노에서 공급되는 5V 전원 라인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거 너무 혼잡스럽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이거 해보는 거예요. 자, 5V 라인의 컬러를 똑같이 노란색으로 하고 all 합니다. 아, 그럼 이 노란 색깔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요거 아두이노의 5V가 가는 쪽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뭘로 하지? 그리고 여기 우리가 뭐라 설명하면 좋을까? 저 녀석 이름이 뭐지? 그러면 외부 전원 24V 플러스와 마이너스 색깔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진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요런 것들은 그 전제가 되는 조건이 회로도 편집기에서 그 라벨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네트에 라벨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의 라벨이 24V 플러스 마이너스 모터 AB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PCB 편집기 상에서 이 배선 하나하나마다 네트 라벨이 저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제가 24V 플러스 쪽을 녹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녹색으로 지금 바뀐 저 지점 있죠? 제가 나중에 여기 터미널 블록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요쪽 터미널 블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했을 때 플러스 쪽이 녹색 라인이 되는 거예요. 훨씬 보기가 좋죠. 마이너스 쪽은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사이안 이걸로 해볼까요? 그럼 지금 이 색깔이 24V 마이너스 쪽 마이너스가 가는 것이다. 그리고 모터 양쪽에 있는 거는 바로 딱 보면 보이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 그러면 다음 한번 바꿔볼 만한 게 뭐 하지? 아두이노의 2번 핀에 뭔가 지금 가고 있는데 아두이노의 2번 핀이 여기 있네요. 아두이노 2번 핀을 오렌지 색깔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2번 핀에서 나가는 이 선이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쫙 바뀌는 거 보이죠? 여기까지 2번 핀 가고 그 다음부터 있는 요 선은 네트 이름이 다릅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이게 뭘 해야 네트 이름이 나오려나? 속성에 가보면 있으려나? 여기 있죠? 네트 R2 패드 2라고 된 이게 지금 저 선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R2 패드 2에 R2 패드 2 여기 있죠? 요거의 색깔을 내가 또 뭐 파란 색깔로 바꾸겠다. 그럼 요 부분이 파란 색깔로 이렇게 쫙 바뀌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배선 하나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된 거 하나하나를 배선이라고 그 배선마다 아이디가 있더라. 그 아이디는 지정을 안 해주면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넷 머시기 이런 식으로 카이캐드가 임의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 회로도 편집기 상에서 그 해당되는 네트에 대한 라벨이 지정이 돼 있으면 그 네트 라벨이 이쪽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트 라벨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기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회로도 편집기에서 네트 라벨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뭐 하여간 다양한 이유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피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배선 색깔 바꾸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죠? 예제 1번이었고 이제 그 다음 할 것은 도면 시트, 심볼, 풋프린트,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기. 자, 도면 시트부터 가겠습니다. 자, 방금 만들었던 예제 1번을 어디 갔죠? 이그젠플 10일 어디 갔죠? 요 안에다가 넣었나? 요 안에다가 넣었네. 이러면 곤란하지.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이거를 도면 시트라 부르고요. 여기 있는 요 바운더리 있죠? 요 바운더리가 나중에 프린트를 하게 되면 A4 용지에 딱 출력이 될 만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거를 아마 개인이 아니라 회사나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다가 뭔가를 적게끔 돼 있을 거예요. 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만든 날짜라든지 여기 보시면 뭐
버전이 몇이고 아이디가 뭐시고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요거 뭐 이 부분 더블 클릭하시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시로 한번 해보죠. 타이틀 녹한다에 예제 11-1 한글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한글은 안 되네요. 자, 녹한다 이그잼플 녹한다 이그잼플 11-1 이러면 좀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남들한테 자랑할 때도 오, 저 녀석 뭔가 좀 느낌 있게 작업하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으니 어피리님 제가 환영 인사를 해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어피리님 반갑습니다. 자, 데이트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데이트는 아마 여기 이슈 데이트 이거겠죠. 요거 오늘 날짜로 된 거 요거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데이트 여기 날짜 들어갔죠. 이걸 이제 디자인한 날짜고 REV 이거는 뭐 버전이겠죠. 만약에 지금 이게 버전 1이면 그 다음 거는 버전 2고 뭐 이런 식으로 버전 관리할 때 자 버전 뭐 이거 1.0 이렇게 할까요? 1.0이라고 나오고 이게 답니다. 컴퍼니 녹한다 인더스트리 아니다 녹한다 컴퍼니 하겠습니다. 녹한다 컴퍼니 여기 나오네요. 녹한다 컴퍼니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딱 프린트하면 멋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할 수준에는 거기까지 복잡한 해로도가 필요 없어서 한 페이지면 되는데요. 하다가 보면 이게 심볼들이 다 물리적인 크기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 한 페이지에 심볼이 꽉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페이지 밖으로 나간 다음에 연결해도 사실상 그 PCB 보드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회로도를 나중에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뭔가 보관을 해둘 생각이라면 A4 용지 밖으로 나간 그 회로도는 프린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여러 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요 회로도 편집기가 지금은 우리가 한 페이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페이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그럼 1페이지하고 2페이지하고 배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얘네들끼리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저 각각의 배선 네트에 이름을 지정하고 그 라벨을 지정을 하고 라벨끼리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관계를 봤을 때 두 개 사이에 실질적으로 그 연결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뭘로 인해서 여기 있는 배선 전원 라벨에 의해서 이거 영어가 너무 어렵네. 전원 라벨에 의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름이 같은 것끼리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페이지에 있고 요게 2페이지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름이 같은 것끼리 서로 연결이 되니까 페이지를 여러 개 나눠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페이지를 여러 개 나눠서 쓸 때는 반드시 요런 것들을 써야 상호간에 여러 개의 페이지끼리 연결이 되겠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자, 도면 시트는 요 정도까지만 제가 활용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바꾸는 게 다였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이제 다음은 심볼과 풋프린트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건데요. 요거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영어로 바뀌었네요. 자, 여기 프리퍼런스 한글로 하면 뭘로 돼 있을까? 속성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겠죠, 그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메뉴 누르시면 매니지 심볼 라이브러리, 매니지 풋프린트 라이브러리 두 개가 있습니다. 심볼 라이브러리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카이캐드 심볼 DIR에 랄랄랄랄랄라 된거 요거는 카이캐드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라이브러리예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별도로 추가를 했다면 저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SX1276하고 뭐 이상한 이름으로 이렇게 두 개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서 이 뒤쪽에 잘 보시면 위에 거하고 아래쪽 하고는 경로가 달라요.
위에 있는 거는 뭔가 저 상대 경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절대 경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카이캐드에 직접 이 폴더를 등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저 경로에 있는 그 심볼 파일이 폴더가 삭제가 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삭제를 한 다음에 카이캐드에 문제가 된다면 여기 있는 부분에 체크를 풀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쓰레기통 모양 있죠? 이거 눌러가지고 링크를 그냥 끊으면 되는 거예요. 카이캐드 상에서 지금 저 폴더 등록되어 있는 거를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심볼을 설치를 한 거를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를 발생되었다. 여기 가가지고 삭제를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심볼을 하나 추가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추가를 하면 되겠죠. 나만의 녹한달 라이브러리를 하나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 경로를 하나 지정을 해준 다음에 심볼 편집기 가가지고 내가 만든 심볼을 추가해주면 나만의 그 심볼들이 라이브러리화 된다. 그럼 내가 그렇게 만든 라이브러리를 압축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면 내가 디자인해놨던 걸 그 사람들이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운받아서 쓰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는 제공을 해줄 수도 있게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풋프린트 편집기도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고 저 아래쪽에 제가 별도로 추가한 것은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거를 추가한 거를 삭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면 되겠다. 지우든지 추가하든지 여기서 할 수 있다. 제가 카이캐드 초반부에 우리 자 이제 오늘 심볼하고 풋프린트를 한번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봅시다라고 하면서 이거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대충 그냥 우리 일단은 이렇게만 쓰고 다음에 한번 알아봅시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해답을 오늘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끝났습니다. 2번도 끝. 그러면 이제 3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3번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겠냐면요. 자, 어제 제가 무슨 작업을 했냐면 여기 RJ45 랜선 커넥터 만드는 도구 가지고 랜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런 보드 두 개를 디자인했었어요. 여기 랜선 커넥터가 꼽히는 쪽이에요. 그 피메일 커넥터죠. 랜선이 메일이면 랜선 꼽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풋프린트고 그리고 요거는 십자 모양으로 V컷이 현재 지정이 된 겁니다. 똑똑 부르면 되도록. 그럼 여기 한 개가 있을 때 온도 센서하고 온습도 센서하고 LED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모양으로 만든 게 지금 이겁니다. 지금 요 보드를 아두이노 실드 지금 저렇게 디자인된 거하고 모양은 달라도 내부 배선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제는 요거 사이에 랜선 가지고 연결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JST XH2.54로 여기 연결하면 근데 그 전에 이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기판에 내부적으로는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랜선 연결하는 커넥터가 8핀이거든요. 랜선 8핀하고 요거 지금 JST 커넥터 8핀입니다. 그리고 여기 2.54 피치짜리 핀 헤더를 제가 8개 2 곱하기 4 모양으로 여기 꼽아놨거든요. 그거 8개입니다. 얘네들이 서로 다 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다 같은 데 연결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 1번이 1번 핀끼리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2번 핀끼리 다 똑같은 데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지금 여기 점퍼 케이블 가지고 연결하나 이렇게 연결하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관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개의 핀이 있는데 1번 핀은 아두이노의 5V를 이쪽 연결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아두이노의 5V입니다. 2번 핀은 아두이노의 GND를 여기다가 배정을 해놨어요. 3번 핀은 이쪽에 보시면 LED가 빨간 LED하고 노란 LED가 보이죠. 빨간 LED가 3번에 현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LED 4번에는 노란색 LED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녹색 LED는 이 기판에 전원이 들어오면 켜지는 LED라서 제어하는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온습도 센서를 제가 기판에다가 딱 박아 놓았죠. 이 온습도 센서가 5번 핀에 배정돼 있어요. 온습도. 그리고 6번, 7번, 8번은 저는 여기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연결해 놨는데 오늘 시연하는 상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만들어 놨던 건데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모양이 달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 이거를 작동하기 위한 아두이노 코드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그게 이 아두이노 코드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두이노 쪽에 들어가는 거고 아두이노와 어떤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쪽 모듈이 이 코드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온습도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두이노의 내부적으로는 온습도 센서가 4번 핀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JST 커넥터 상으로는 5번 핀 자리에 해당이 되는데 그 5번 핀이 아두이노의 내부에 연결되는 배선은 아두이노의 핀 번호 4번 0, 1, 2, 3 4번에 연결이 되더라. 그리고 LED 두 개는 왜 5번 6번이지? 잠시만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가? 이 뭐 어떻게 해놓은 거지? 아무튼 맞습니다. LED는 2번 3번이고 온습도 센서는 4번이고요. 그리고 2초 간격으로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는 보드 쪽으로 온습도 값을 읽어오고 1초 간격으로 LED를 반짝반짝거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예요. 조금 있다가 아두이노 가지고 이 코드를 업로드 할 건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 여기 연결되는 커넥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커넥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저는 세트로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앞찾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품들이 있는데 XH 2.54, PH 2.0,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피치 2.54짜리인 듀폰 커넥터하고 그리고 이 빨간 색깔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JST 커넥터고요. 그리고 이 앞찾기 보시면 제가 크게 확대를 해놨는데요. 이 앞찾기는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지금 이 방향으로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요 부분에다가 카메라로 줌을 쭉 당겨 놓은 상태입니다. 딱 이 방향으로. 그러면 안에 미묘하게 크기가 달라요. 뒤쪽이 있고 앞쪽이 있고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있죠. 뒤쪽에 있는 레이어는 조금 덜 들어갔고 앞에 있는 레이어는 조금 더 들어갔죠. 일단 요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이 조금 더 크고 오른쪽이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저 시계 방향으로 자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1, 2, 3, 4라고 한다면 1번은 제일 크기가 크면서 높고 단이 높고 2번은 크기가 작으면서 단이 높고 3번은 크기가 작으면서 단이 낮고 4번은 크기가 크면서 단이 낮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죠?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커넥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은 이거 앞찾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하라는 방법대로 해보니까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해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한 2시간 가까이 이해하고 씨름을 한 결과 어느 정도 결과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알아낸 결과에 대해서 지금 그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지 지금 하는 방법이 정석적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만들면 앞찾기 커넥터가 만들어집니다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참고해 보시면 안 만들어져요.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 모든 자료를 다 참고를 해봤는데 안 됩니다. 결국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이 앞찾기 자체가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거일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저 알리에 가시면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있잖아요. 제일 싸고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샀으니까 아마 구입을 하시게 되면 똑같은 거 구입을 하시게 되지 않겠나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아두이노 커넥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쉽거든요.
자, 제가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지금 겨냥할 포인트는 지금 할 예제의 목적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 보시면 저 2.54짜리 피치로 2 곱하기 4 모양으로 제가 핀 소켓을 계속 핀 소켓이라 그러네. 핀 헤더를 달아놨는데요. 여기에 이거 아니네. 그거 없나? 여기 있네. 저 없는 줄 알았네. 자, 요거 딱 보시면 2 곱하기 4 모양의 듀폰 커넥터인데요. 요거를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쓰면 얼마나 작살납니까, 그죠? 요렇게 하나 꼽고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꼽고 요거 둘 사이에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전용 커넥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듀폰 커넥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냐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알리에서 구입하셔야 돼요. 풀세트로. 저는 풀세트로 다 샀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거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모든 커넥터는 자기만의 그 배선 사이즈가 있어요. 그 선에 그 규격, 우리 그 규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커넥터에 사용하는 선의 그 규격이라고 하면 그 굵기 안에 심지가 얼마만큼 들었냐 뭐 그런 그 기준이 있잖아요. 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듀폰 커넥터에도 사용하는 전용 선이 아마 있을 건데요. 제가 그 선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저 차량용 전선이거든요. 이거 제가 한때 한 10년 전에 자동차 안에 그 튜닝 하는데 깊은 저 취미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튜닝하는 그 상점에서 샀던 선인데 이게 여기에 쓰기에는 선이 조금 굵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선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하면 되니까. 검색 키워드요. 검색을 내가 뭘로 했더라? 그냥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JST 앞찾기, JST 커넥터 앞찾기. 요런 식으로 치면 아마 수두룩 빽빽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구입한 거는 막 구성품들이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어떤 애들은 이런 커넥터만 있고 어떤 애들은 이런 커넥터만 있는데 저는 뭐 양은 작지만 이것저것 다 모여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제가 구입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거랑 똑같은 거를 구입하기를 희망하신다면 그 제 카카오톡에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구입한 링크를 바로 그냥 거기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일단 이거 이전에 이거 하기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요거를 뭐라 부르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요거 저 단자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단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순놈이고 요거는 앞놈입니다. 우리 요 사용하는 요 점퍼 케이블 보시면 요 놈 하나를 잘라가지고 만들면 되겠네. 자,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요 점퍼 케이블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 한 개만 AS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놈을 딱 가지고 와서 자, 지금 얘는 양쪽이 다 순놈인 커넥터예요. 양쪽을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이런 거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이상한 내용을 딱 자르고. 자, 그리고 요 선 양쪽에다가 한쪽은 순놈, 한쪽은 앞놈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단자에서 자,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렇게 떡 불러줍니다. 왔다리 갔다리 몇 번 하면 딱 불러지고. 그리고 앞놈 하나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칸짜리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껍질이 있어요. 껍질이라 부르겠습니다. 용어를 모르겠으니까. 자, 됐죠? 그럼 요렇게 두고 요 선에 피복을 벗겨 가지고 아까 그 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피복을 벗기는 사이즈는 이거 요렇게 딱 대 보시면 됩니다. 얘가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될 거냐면, 자, 요만한 깊이로 선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옆에 보시면 요 뒤쪽에 뭐 삼각형으로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요 부분 지나서 네모난 거 있죠? 요 부분 지나서 딱 요까지 선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부분 자르냐면 뾰족한 거하고 저 네모난 거 사이. 그러니까 저 좀 전에 제가 그 줌 당겨 드린 거 보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요 단자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네모가 나중에 싹 오므라지면서 피복을, 그러니까 전선을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선을 잡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복을 고정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전선을 고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피복을 깐 부분이 요 정도 위치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피복을 요 삼각형 있는 부분까지 까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피복을 여기 있는 부분까지 다 까잖아요. 그럼 나중에 압착했을 때 요 부분이 끊어집니다. 톡 하고 불러져요. 그래서 이 삼각형 부분이 피복을 딱 잡음으로써 요 때도 안 빠지도록 고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복은 여기까지 들어가고 껍데기 깐 부분은 요렇게 배치되고 더 이상 요 부분 이상은 못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길이로 딱 대보고 길이 자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미리로 알려주겠습니다. 제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2mm 정도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2mm에서 3mm 정도. 양쪽을 자, 적당한 길이로 딱 잘라냅니다. 자, 요런 껍데기 까는 탈피기를 이용해서 딱 껍데기를 이렇게 까주시고, 자, 딱 안 벌어지게 오므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순놈부터 압착을 한번 해보죠. 자, 얘를 우리 요 딱 보시면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으시죠? 딱 보시면 자, 얘를 이 방향으로 딱 돌려보면 요 밑에 다리가 이렇게 달랑달랑 보이죠? 지금 이 방향을 정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방향을 압착기를 요 방향하고 요 면이 있는데요. 여기가 큰 쪽이고 여기가 딱 보니까 입이 많이 다물어진 쪽이죠, 그죠? 이거를 이제 눌러서 입을 벌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딱 집어넣을 거예요. 자, 요렇게 쑥 집어넣는데 다 넣지 말고 요 다리가 여기 딱 걸리도록만 집어넣으십시오.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리가 요 밖에 딱 걸리게 요렇게 하고 앞잡기를 오므려 가지고 살짝 고정을 해줍니다. 딱 안 떨어질 만큼. 그럼 지금 얘가 다리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요 딱 보이죠? 이렇게 딱 걸려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와, 힘들다.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요 상태에서 아까 선이 들어갈 위치에 집어넣고 쑥 집어넣어 줍니다. 쑥 집어넣고 압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안 보였네. 자,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좀 길었네. 제가 한 게 좀 길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끝에 있는 거 얘는 살아 있고 가운데 부분 얘가 오므려지면서 요 선을 꽉 잡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한 거 맞나? 자, 이거는 좀 실패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선을 좀 많이 집어넣네요.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느낌적으로 하는 거라서. 자, 다시
딱 잡아가지고 이거 카메라로 보여드리면서 하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자,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딱 해서 선을 딱 정확하게 피복이 이 삼각형 모양에 딱 걸릴 때까지만 집어넣는 겁니다. 자, 정밀하게 딱 이렇게 또 이게 벌어졌네. 자, 신중하게. 제가 지금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압착을 꾹 누르면 자, 여기 보시면 저 선이 여기 딱 찝혔죠. 그럼 남아있는 게 이 삼각형 모양이 피복을 이제 딱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피복을 감싸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반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쪽으로 얘가 들어가가지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삼각형 이 부분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이게 압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기본으로 요 삼각형 부분을 살짝 오므려 줍니다. 요 앞에 요 이빨을 이용해 가지고 보이나요? 자, 이렇게 살짝만 조금만 오므리면 돼요. 조금 오므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술렁술렁 할게요. 요렇게 들어가서 요 아까 저 선 그 압착해 놓은 저 살짝 오므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는 밖으로 안 나오고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요렇게 들어가게 해서 압착을 하는 거예요. 꾹 누르면 이제 보시면 선을 잡아주는 부분이 여기 딱 오므려진 거 보이죠? 왜 이렇게 줌이 안 되냐? 여기. 자, 요 피복 있는 부분, 삼각형 부분이 피복을 딱 붙잡고 있는 거 보이죠? 요렇게 해야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 부분까지 피복을 까가지고 여기 피복이 딱 잡히면, 전선이 요 부분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손으로 살짝만 딱 해도 바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게 끝이냐? 자, 이제 요 부분 딱 보시면 이 참 초점이 자동이 아니라서 좀 어렵네요. 자, 요 부분 자, 요 이제 껍데기에 집어넣을 건데요. 자, 요 껍데기에 요 딱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보이죠, 그죠? 요 뭐 돌기가 보이잖아요. 요 방향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쑥 들어가서 딱 꽂은 다음에 당겼을 때 안 빠지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듀폰 케이블이 완성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암컷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내가 꺼내놓은 거 한 개짜리가 어디 갔지? 뭐 하나 더 꺼내지 뭐. 자, 이거는 이제 큰 화면으로 넓게 한번 보세요. 자, 1번 요렇게 둔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이 방법이 정석인지는 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자, 적당한 깊이로 넣어서 압착해주고 살짝 오므려서 요렇게 압착해주고. 야, 그래도 생각보단 잘하죠? 초짜백인데 생각보다 잘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꽂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든 커넥터가 내가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커넥터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요래.
짜잔.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 방법대로 해가지고 우리 8개 8개의 선을 여기 만들어야 되는데요. 벌써부터 소름이네. 자, 시간 요거 JST 커넥터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만 보여드리고 이미 여기 만들어진 제품이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대신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지금 대체할 만한 게 없으니까 직접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먼저 8개의 선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과연 이 시간 안에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선 길이는 한 요 정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록달록하게. 단의 수공업입니다. 네 개 더. 빨간색, 까만색. 이런 너무 고생인데요. 이게 고생길인데 내가 왜 이거를 한다고 했을까? 지금 후회가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녹색하고 파란색 없죠? 녹색하고 파란색 이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 녹색, 파란색. 자, 일단 피복을 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잡담하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녹한다의 목표는 요 8핀 커넥터를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1대1로 지금 딱 꼽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색깔을 꽂아 가지고 딱 대신에 양쪽이 다 암암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좀 전에 제가 했던 것보다 선이 좀 많이 굵어요. 좀 긴 것 같다. 잘라주고. 자, A급 직원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A급 직원. 손이 빠른 녹한다. 하기 싫어.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하기 싫어. 한 3핀 정도만 하고 그만두면 좋을 뻔했는데. 그리고 이거 JST 커넥터는 만드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피복 다 깎고. 아이브 뮤비요. 에헴. 자, 그럼 양쪽에 8개씩이니까 이거 16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쌍화차님은 ESP32가 궁금하신 상황인데 오늘 ESP32를 할 수 있을지 이거 만드는 속도에 따라서 달려져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둘넷 빨리빨리 끝나도록 응원을 해주십시오. 둘넷 여섯 여덟. 뭔가 좀
아빠의 도전 이런 거 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길 필요가 없지. 갑자기 잘 안 끊어지는 현상이 갑자기 분리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됐다. 이제 생산 들어가겠습니다. 빠르게 생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빠르게 생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이 너무 찝혔네. 오케이. 뭐든지 힘 조절이 중요하네요. 너무 과도한 힘이 가해지니까. 자, 하나 됐고요. 생각보다 잘하죠? 주흠님 반갑습니다. 따따따라. 짜자잔. 오, 노노노노노. 아이브 잘 보고 왔습니까? 두 개 만들었습니다. 현재 공정률 20%. 그냥 바로 꽂아도 되려나?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어우, 잘 되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합착기를 쓰실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열심히 한번 노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정신수양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베리굿. 30%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작동 안 되면 어쩌죠? 그러면 그냥 잘 됐다 치고 넘어갈게요. 베리굿. 지금 약간 서두르면서 해가지고 이게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웰님 반갑습니다. 도도도독. 도도도독. 베리굿.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녹한다가 무슨 회개한 짓거리를 하고 있나 싶으시겠지만 지금 커넥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얘는 조금 좀 삑사리가 났네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를 기계가 이거 만드는 거 기계가 해요? 아니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 아무리 인건비가 싼 나라라도 이거 만들려면 상당한 고통일 것 같은데. 와, 이게 기계로 돼요? 이야, 요즘은 역시 기계가 엄청 좋은 시대네요. 이런 작업을 기계가 할 수 있다니. CHH님 반갑습니다. 아, 갑자기 좀 급하기가 좀 싫어졌는데요. 아, 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네. CHAC님께서 소장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네요. 부상으로 녹한다에 열정적인 박수 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이면 투스타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하십니다. 이렇게 녹한다의 라이브를 오랫동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자, 이제 세 번만 더 찝으면 끝이 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쓰는 선이 좀 굵어 가지고요, 좀 잘 안됩니다. 약간 지금 막 억지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작동되는 데는 상관없겠죠. 일단 그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 이거 계속 찝으니까 손이 매우 아프네요. 이거 한 100개 정도 만들면 그날 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근성에 녹한다. 자, 다 되었습니다. 이제 색깔에 맞게 꽂아주면 커넥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빨간색, 빨간색, 까만색, 다 들어간겨? 이게 선이 좀 굵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네요. 자, 얘도 똑같이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그 다음 노란색 꽂겠습니다. 어? 됐고, 그 다음 오렌지색, 이렇게 맞는데. 아,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선이 너무 굵어가지고 안으로 쏙 안 들어가네요. 자, 그냥 됐다 치겠습니다. 살짝 당기면 빠지기는 빠지는데 그냥 됐다 치고, 만들어서 작동되는 한 바퀴만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 자, 빨간 거 밑에 파란 색깔. 아, 이래 했는데 안 되면 상당히
좀 짜증이 치밀어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만. 다 됐다.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녹한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커넥터를 드디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커넥터를 꽂았을 때 작동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아두이노에 작동되는 코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작동이 되냐 마냐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코드는 아까 빼놨구나. 자,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를 아두이노에다가 투척을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 할게요. 아유, 손 아파. 손 아픕니다. 자, 그러면 시리얼 모니터에 보면요. 온도와 습도가 측정이 된다면 여기 NAN이 아니라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측정이 안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요 사이에 연결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과연 측정이 될 것인가? 아, 측정되는 거 보입니까? 아, 커넥터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ED 두 개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아두이노로부터 여기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를 타고 가서 지금 요 보드에 LED 두 개가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온습도 센서 값을 이 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읽어와서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고 있다. 다 됐죠? 듀폰 커넥터 만들기 끝났습니다. 아,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네. 자, 이제 다음은 JST 커넥터하고 JST에 JST 3종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핀씩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크기가 제일 큰 XH부터 출발하죠. 자, 여기 2핀 짜리 껍데기 준비하고, 여기 보시면 단자 있거든요. 얘는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얘는 잘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반드시 됩니다. 피복부터 까고. 자, 선 두 가닥을 딱 준비를 하시고요. 얘는 엄청 조금만 까면 돼요. 한 1.5mm? 1.5mm 정도 조금만 까면 됩니다. 단자 크기가 작으니까. 맞다. 이거 양쪽 깔 필요 없는데 내가 왜 양쪽을 까고 있지? 자, 그리고
시작은 똑같아요. 여기 벌어져 있는 다리를 여기 걸어줍니다. 얘는 조그만하니까 좀 어려워요. 딱 요 모양으로. 딱 저기 걸려 있는 거 보이죠? 전선 피복을 잡는 저 부분이 끝에 요게 딱 걸려 있도록 요렇게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적절히 집어넣어서 찝어줘요.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씨 이거 맞나? 아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이게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잘못 집으면요. 이게 나중에 커넥터 안에 이게 들어간 다음에 딱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압착을 잘못하면 고정 부위가 같이 눌려져 가지고 빼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방금 했던 거는 저 배드 케이스. 제가 잘못된 샘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패한 샘플이었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약간 얘를 오므려 가지고 미리 살짝 저 선 잡는 부분을 오므려 가지고 요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요 이제 커넥터의 꼽힐 부분이 요쪽 밖으로 나오고 아까 전에 피복 잡는 부분이 요 아예 안쪽으로 접혀져 가지고 들어갔어요. 요 안에다가 선을 넣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눌려버리면 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위쪽에 보면 뾰족하게 뭐가 뿔 같은 거 유니콘 뿔 같은 거 하나 솟은 게 있거든요. 그게 같이 눌려지면 안 돼요. 그건 요 밖으로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요 상태로 두고 선을 잡아 넣어서 찝어줍니다. 그러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낫죠? 다시 요거를 살짝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안쪽으로 한 방에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뿔이 밖으로 나오게 딱 하고 자 그럼 요렇게 됐으면 요거를 여기다가 딱 꽂아줘요. 딱 넣었을 때 이게 여기서 안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뿔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위쪽에 보면 구멍이 나 있잖아요. 커넥터 위쪽에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요 구멍으로 자 이렇게 여기 위에 구멍이 나 있는데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위쪽에 보면 요런 뿔이 하나 나 있습니다. 요 뿔이 압착기로 같이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져 버리면 빠지겠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돌기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요렇게 딱 돌기가 밖으로 까꿍 하고 나와주면 당겨도 여기 걸려가지고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눌려지면 안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딱 꽂으면 안 눌러졌는데 왜 빠지냐? 반대쪽인가? 얘는 좀 살짝 눌러졌네. 하여간 이거를 적절하게 잘 요 부분을 아까 밖으로 요 빠져나오게끔 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눌러지면 요 하얀 색깔처럼 이렇게 당겨도 빠지지 않아요. 근데 오렌지 색깔처럼 이렇게 빠지면 잘못된 거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빠지도록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 요렇게 섬세하게 작업해서 만든 게 이거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한번 작동을 시켜보죠.
꽂으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됐죠? 근데 pH는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요. 이제 요 시연은 끝났고 pH 2.0도 지금 방금 했던 거랑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도 생략하지 말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맞나? 아 잠시만. 방금 했던 게 pH 같은데. 아 아니네. 잠시만 지금 뭔가 좀 혼란이 왔습니다. 맞고.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단자를 이거 pH 거를 썼네요. 그래서 이게 헐렁하게 빠지는구나. 뭐 아무튼 이거는 이제 됐고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 두 개 비교해 보면 크기 차이가 나요. 자, 보시면 한 개는 크고 한 개는 작죠? 오른쪽이 2.0이고 왼쪽이 2.54입니다. 방금 했던 게 요 왼쪽 거고 지금 이제 요 오른쪽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뭔가 아기자기하게 재미지 않습니까? 단자 두 개를 딱 꺼내주시고 엄청 조그만 해가지고 얘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연습 많이 했거든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잘 안됩니다. 조금만 피복을 까서 준비를 하시고 이제 앞찾기에 아까 그것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유니콘 뿔을 밖으로 살려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얘는 진짜 어려워요. 선을 놓고 오므리는 게 더 나으려나? 선을 아예 이렇게 잡아 넣어 가지고 살짝 선 피복 잡아주는 그 아까 돌기 있었잖아요. 그거를 애초에 제 생각에는 살짝 오므린 채로 앞찾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작업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이거를 딱 오므려 줘서 이렇게 딱 고정한 채로 이렇게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일로 들어가서 딱 고정되는 거예요. 당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됐죠?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자, 제가 다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 선을 적당한 위치에 딱 배치해두고 그리고 살짝 오므려 줍니다. 주음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그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네요.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다 됐습니다. 이거는 저 피복이 지금 안 잡혔는데요. 자, 하여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아마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커넥터는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가 더 남았네요. 빠짐없이 다 해야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메뚜기 클립이 뭐죠? 악어 집게 말하는 건가요? 자, 이번에는 요거는 크기가 커서 좀 만들기가 좋습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선하고 선끼리 연결하는 건데요. 이거 아닌데 뭐랑 뭐가 짝이지? 막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 다 똑같은 애들밖에 없어. 이렇게 꼽히는 거네요. 우리 선끼리 연결할 때 이렇게 딱 꽂아서 쓰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만드는 겁니다. 요게 앞놈이고 이게 순놈이에요. 그럼 순놈은 뾰족한 거 준비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크기가 커서 만들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저 같은 초보도 이거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두 개씩 딱 준비를 하시고,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요까지만 만들고 우리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다. 자, 선을 새로 두 개 서로 다른 선을 연결하는 거니까, 자, 딱 준비를 해서 반으로 똑 잘라서 이 선 두 개를 연결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자, 적당하게 피복을 이건 얼마쯤 까면 되려나? 한 2mm 정도 까면 되겠네요. 2mm 정도 피복을 까서 스피드하게 옆에 딱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듀폰 커넥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다리 걸고 요래 다리 걸고 앞차갑니다. 좀 기네. 길이를 잘 맞춰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이 피복 감싸는 부분은 살짝 오므려서 요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죠? 다 됐죠? 한 놈 더 해보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까도 되네요. 한 1.5mm 정도만 피복을 까면 되겠습니다. 좀 답답하시죠? 저도 좀 답답합니다. 됐어.
자, 오렌지 색깔도 다 됐고요. 여기 쑥 들어가서 고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 커넥터 완성됐죠? 이거는 선하고 선끼리 연결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꽂히니까 하얀 것끼리 연결되려면 얘는 여기 꽂혀야 되겠죠? 딱 들어갔죠? 마지막 한 개.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야, 임무 완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딸까닥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될 거거든요. 어디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빠지지 않고 나중에 요 반대쪽에는 뭐 있겠죠. 뭐 센서 같은 게 요 달려 있을 거고 필요하면 이렇게. 아마 이 커넥터는 거기 많이 사용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드론 드론에 배터리 연결하거나 충전할 때 이렇게 꼽아가지고 쓰다가 뽑고 선하고 선끼리 연결할 때 쓰고 JST 커넥터는 지금 이것처럼 기판하고 선하고 연결되는 거고 이거는 선하고 선끼리 연결되는 타입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앞찾기로 커넥터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들 뭐 이게 지금 녹한다고 한 내용이 뭐 관심이 좀 있는 부분이었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커버 뷰어 이거는 조금 요 5번 이거를 완료한 다음에 커버 뷰어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 ESP32 보드를 직접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라이브 방송 끝날 때까지 요 작업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게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ESP32 보드를 직접 디자인해 보시오. 필요한 것들 제가 여기 준비해 놨어요. ESP32 보드 관련된 회로도 지금 있는 이거는 파워 쪽입니다. ESP32는 3.3V로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컴퓨터 USB는 5V를 사용을 해요. 5V를 3.4V로 바꿔주기 위해서 필요한 회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리셋 버튼 쪽이에요. 그 ESP32 보드를 리셋 시킬 수 있는 쪽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래쪽에 조그맣게 네모 보이죠? 이게 그 USB 마이크로 5핀 USB 커넥터고, 이쪽에 있는 게 ESP32하고 컴퓨터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 칩입니다. CP2104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ESP32 본체에 연결해야 될 회로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ESP32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업한 코드를 업로드할 때 그 부트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부트 버튼하고 리셋 버튼을 막 눌러줘야 이게 프로그램 업로드가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저 회로도는 프로그램 업로드가 될 때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도록 하기 위한 회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하고
저항하고 여기 GPIO 0번하고 리셋 단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회로도 참고해서 할 건데 카이캐드에 없는 심볼하고 풋프린트는 제가 여기 미리 찾아놨어요. 요거를 지금 다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먼저 이거 AP2112K라는 건데 요거다 그죠? 요거 다운받고 제가 미리 다운 안 받아놨습니다. 왜? 귀찮으니까. 자, 방송 때 하면 되는데 미리 할 필요 있습니까? 그죠? 들어가서 심볼하고 풋프린트를 카이캐드용으로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됐고, 그리고 요거 이거는 그 뭐라 부르더라? 쇼트키 다이오드라고 부르던데요. 제가 잘 모릅니다. 얘 어디냐면 여기 있죠. MBR120이라는 건데요. 쇼트키 다이오드 다운받아줍니다. 한 시간 안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 그 마이크로 핀 USB 이거에 카이캐드 안에도 내장이 돼 있는데요. 근데 심볼하고 풋프린트하고 뭐가 매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일단 카이캐드 거를 제가 여기 찾아놓긴 했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구입한 부품하고 저 풋프린트가 일치를 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노네로 하겠습니다. 왜냐? 실제로 이거 가지고 제가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CP2104라는 게 통신칩인데 이거 엄청나게 조그만하고 핀 간격도 좁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납땜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운 필요한 거 다운 됐고 그 다음 요거 MMBT 4개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죠. 요거 다운 받겠습니다. 여기 링크가 안 걸려있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카이캐드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회로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PCB 편집기 가가지고 디자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압축을 죄다 풀어서 심볼은 심볼에 넣고 풋프린트는 풋프린트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심볼이 어디냐면 여기 마이 심볼이라는데 요 안에 넣고 저 심볼 편집기에서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요 안에다가 SYM 요 파일을 다 넣겠습니다. 이게 심볼 파일이죠. SYM. 벌써부터 귀찮다. 자, 그리고 풋프린트는 풋프린트 안에 마이 풋프린트 요 안에다가 제가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MOD 카이캐드 MOD 파일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나중에 찾을 때 되게 헷갈리겠네요. 이름이 같지가 않네. 자, 됐죠? 그럼 이제 심볼을 등록해 줘야 되겠죠. 심볼 편집기 가가지고 나의 심볼을 저장하는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저는 지금 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포트 심볼. 방금 추가했던 게 마이 심볼 안에 요거 한 개씩밖에 안 되네요. 자, 요거 추가하고 왜? 그 다음에 이거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요거 추가하고 요거 추가하고
다 됐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러 가면 되겠죠. 프로젝트 만들겠습니다. 이그젠플 11-2번. 자, 필요한 심볼을 잡아 넣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요 방금 추가했던 그 굵직굵직한 친구들부터 한번 배치를 해보죠. 요거 이런 게 좀 살짝 귀찮네요. 그 다음 요거 오늘 하다가 그 안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속 뭐 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 요거 아까 쇼트키 다이오드였고요. 한 개가 더 있었죠. 요거 트랜지스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ESP32가 또 필요하겠죠. ESP32는 그 요 카이케단에 있어요. ESP32라고 치면 뭐지 저거는? 여기죠. RF 모듈에 여기 WR룸 30이라고 된 거 이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USB 커넥터하고 나머지 뭐 저항하고 컨덴서 이런 것들이죠. USB 커넥터는 여기 찾아낸 거 쓰겠습니다. USB B 마이크로라고 된 거. 마이크로 5핀 USB입니다. USB입니다. USB B 마이크로. 요거. 뭐 채팅이 끊어졌다 뭐 이런 불길한 게 왜 채팅창에 떠 있죠? 지금 나오고 있나요? 방송 끊어졌나? 자, 됐습니다. 이제 한번 연결해 보죠.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겠네요. USB부터 출발해 가지고 CP2104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필요한 게 컨덴서가 한 개 필요하죠. 근데 여기 있는 거 컨덴서 번호도 똑같이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한다? 일단 뭐 나중에 수정하면 될 것 같으니 여기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들 이제 저리 가고 뭐냐 이거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럼 지금 V버스라고 된 이게 USB 커넥터 꽂으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5V가 바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USB-C로 하자고요. USB-C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 5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V버스라고 된 거 이거를 전원 심볼을 배치해 주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5V로 변환된 건 아니니까 뭘로 하면 좋을까? V버스라고 된 게 여기 있을라나? V버스가 없네요. 그러면 만들어 주면 되죠. 자, 네트 라벨 이용해서 V버스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오고, 그리고 D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거 그냥 USB로 컴퓨터 쪽에서 그 통신선이잖아요. 이건 똑같이 D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그릴 거예요. 그리고 ID 이거는 안 씁니다. 아까 그 회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ID는 여기 X 연결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라운드는 전원에 GND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쉴드도 보면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쉴드도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왜 그라운드에 연결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됐고,
그럼 이제 얘랑 관련이 있는 게 CP2104 이거니까 자, 요거랑 이제 뭐 어떻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자 이제 봅시다. D 플러스가 3번 맞아요? 맞네. 자, D 플러스가 어디 연결됐냐면 D 플러스끼리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러면 간단한 거였네. 요 D 플러스가 여기 연결되면 되고 D 마이너스가 여기 연결되면 되고 그리고 V 버스가 아니고 R 연결 안 하는 것부터 우리 빼고 갑시다. 1번 9번에서 12번 1번 9번 10번 어디 있습니까? 없네. 11, 12까지 연결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NC 이미 없구나. 24번 연결 안 하고 22, 13부터 18 22하고 13부터 18까지 13, 14, 15 16, 17, 18 요까지 연결 안 하네요. 연결 안 하는 것도 많네. 자, 그럼 남아있는 게 자, 하나하나 해봅시다. 8번 어디 연결됩니까? 8번은 V버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5V는 V버스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5V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거 쇼트키 다이오드를 지난 다음에 5V가 여기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5V 만드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요 부분만 먼저 별도로 싹 만들어 두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5V 여기 연결돼 있는 거니까 V버스를 5V로 바꾸는 부분을 요 위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주음님 들어가십시오. 자, 그럼 V버스가 여기 있고요. 얘가 쭉 가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전원의 파워의 5V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뭔가 배치되는데 자, 가만 보면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가 여기 있고 이거죠. 얘죠. 그죠? 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여기 있네요. 저항한 게 R 그리고 그 저항의 크기는 100K라고 되어 있네요. 100K 이 좀 작업이 너무 불편하다. 자, 100K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 반대쪽은 그라운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에서 딱 보니까 요 쇼트키 다이오드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고 반대로 나오는 게 5V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 요 5V 요만큼 지금 구성한 거잖아요. 우리 5V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5V 딱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주죠. 그럼 8번 됐죠? 그러니까 5V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V버스라고 된 거 이거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달아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5V는 V버스 USB에서 들어오는 그 똑같은 5V긴 한데 그 5V가 아니라 쇼트키 다이오드를 지난 이게 요 회로도 상에서는 5V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5V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회로도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뭐 연결해야 되죠? 7번 리긴은 뭐죠? 리긴 비긴도 아니고 리긴은 뭐지? 5번 6번 7번이 묶여져 가지고 그라운드로 가네요. 5번 6번 7번 근데 그 사이에 3.3V는 또 뭐야?
상당히 회로도가 이상하네요. 저희 회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연결할게요. 5, 6, 7번이 일단 그라운드로 갑니다. 5번, 6번, 7번. 거리도 뭐네. 5번, 6번, 7번. 아, 이 그냥 그러면 라벨로 묶을까? 5번, 6번, 7번.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느낌대로. 얘들 이렇게 5번, 6번, 7번 연결되고, 컨덴스, 저 캐패시터 거쳐서 그라운드로 가면 되네요. 그러니까 캐패시터는 스몰 C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C 스몰인가? C 스몰. 뿅 연결해주고 그라운드 달아주고 이러면 됐죠. 그리고 요 컨덴서의 크기는 10 마이크로페럿 이고 요 사이에 3.3V가 연결되는데요. 요 3.3V는 요 회로가 구성이 되어야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일단 보류해 두겠습니다. 일단 잠깐 보류해 두고 V버스 연결했고 25번이 그라운드로 연결되네요. 25번 그라운드 여기네요. 그죠? 그라운드 그리고 DTR 23번이 DTR 라벨 지정하겠습니다. DTR 여기네요. 그리고 RTS 그 다음 이쪽에 보면 RxD0, TxD0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ESP32하고 이제 통신하는 핀인데 ESP32에 RxD0하고 TxD0에 연결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ESP32에 여기에 라벨을 달아야 되겠죠. 이거 이제 여기 얘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턱하니 두고 자, 지금 통신 핀이 어디냐면 TXD0, RxD0 보이죠, 그죠? 여기다가 라벨 달겠습니다. TXD0. 자, 이렇게 하면 과연 만들어질 것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거 달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봤을 때 그 RX랑 TX는 트위스트로 서로 반대로 연결되는 거니까 RxD가 여기서 TxD에 연결되면 되고 TxD가 RxD에 연결되면 되는 상황이죠. 됐죠? 그럼 얘 연결해야 될 거 다 연결했죠. 한 개 여기 3.3V 하는 거 빼고 그럼 지금 당장 요 뒤에 3.3V 만드는 회로를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나와서 요 부분 구성하면 되겠죠. 컨덴서 하나 컨덴서 요만큼 붙이면 되겠네요. 그냥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번호도 똑같이 맞추죠. 요게 C1번이고 요게 4번이니까 얘가 4번이고요. 얘가 1번입니다. 강박증으로 번호도 똑같이 맞추기로. 그 다음에 그 옆에 일단 5V가 요 V인으로 들어가네요. 그럼 그 요 친구 여기 요쯤에 무심하게 툭 두고 V인이 5V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라운드는 그라운드고 요렇게 해주고 그리고 EN이 저항을 거쳐가지고 5V랑 연결되네요. 이거 보이죠, 그죠? EN은 R2를 거쳐서 5V랑 연결되니까 대충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달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크기는 똑같이 100kΩ이네요. 됐고 그럼 5번 아웃이
나와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3.3V가 될 건데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게 전원 라벨 3.3V입니다. 3V3.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좀 뭐가 더 있다 그죠? 그거 이제 배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싹 나오는 요 와중에 C2하고 얘는 또 뭐냐? 어차피 이게 이거잖아요. 쭉 가면 여기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랑 같은데 왜 이게 별도로 빠져 있죠? 235, 235, 뭐 몰라. 자,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 말하고 같죠? 요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10, 11, 10. 2, 3, 5 딱 됐다 그죠? 맞죠? 이거랑 그라운드 사이에 있으니까 못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3V를 이제 만들어냈으니까 아까 여기 빠져 있었던 거 2104 부분에 옆에 요 꽁지에 붙어 있었던 이 3.3V를 여기 탁 붙여주면 되죠. 역시. 자, 이제 이 회로에 대한 설명은 아방가르 TV님이 해주실 거니까, 자, 아방가르 TV님께 설명을 들으시고, 저는 전자전기 모릅니다. 그냥 회로도에 충실해서, 자,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띵! 됐죠? 똑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거, 요거 처리해줘야 되죠, 요거. 일단 ESP32에 3.3V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ESP32의 그 전원 입력단이 어디냐? 여기 있죠, 그죠? VDD라고 된 거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요거 됐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ESP32의 GPIO 0번하고 리셋이 필요하거든요. GPIO 0하고 리셋을 여기서 이 GPIO 0 된 거 보이죠? 여기서 라벨 지정하겠습니다. GPIO 0. 그리고 리셋은 어디 지정? IO 0이 잠시만요. 0번 25번이고 EN이라고 된 핀이 리셋 핀이네요. 요 EN 있죠? 여기 리셋입니다. 띵 하고 그러면 요까지 해가지고 요 부분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죠. RTX DTR은 아까 여기서 라벨 지정했던 거니까 요 부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다가 그리지? 요쯤에다가 한번 그려보죠. 투척을 딱 해두고 딱 포메이션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두 개가 있는데 화살표가 한 개는 아래고 한 개는 위네요. 잠시 어떻게 위아래 반전하면 되겠네요. 상하 반전 됐죠? 그럼 이제 요대로 딱 두고 RTS DTR 자, 또 무심한 듯 일단 투척을 딱 해두고 자, 대충 한 포메이션을 잡아보겠습니다. 한 요정도 느낌으로 잡고 그 다음 GPIO 0번하고 리셋하고 얘가 위에 이렇게 연결되면 되네요. 여기 연결되고 얘는 밑에 연결되고 좀 춥네요. 잠시만요. 갑자기 좀 추워졌다. 자, 그리고 얘가
저항을 거쳐서 RTS DTR하고 연결되니까 저항을 하나 복사해 와서 이쯤에다가 딱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크기는 10kΩ이네요. 10K. 연결.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45도로 꺾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찾아놨는데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일단 90도로 연결해두고, 여기서 요게 이렇게 꺾여서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요 아래쪽 핀이. 근데 우리 해보면 이게 9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얘네들끼리 이렇게 크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기 45도로 해놨는데 저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위쪽에 속성에 가서 이제 설정하는 데 가가지고요. 갑자기 또 영어로 바뀌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울 건데 위치만 보십시오. 스케매틱 에디터의 에디팅 옵션에 여기 드로잉 모드 90도 된 거 45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우리 회로도 편집기처럼 요렇게 그릴 수가 있더라 하는 거 됐죠? 그럼 요렇게 가서 크로스 해가지고 요래 하면 똑같이 그려진 거잖아요. 맞죠? 됐죠? 그럼 이제 요 부분 끝났고 다 됐네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여기 있는 ESP32 보드에서 뭔가 쓸 수 있도록 핀을 밖으로 빼든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연결할 게 있으면 여기다가 연결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우리 뭘 한번 해보냐면 지금 이 예제는 뭐 따로 센서 같은 거 우리 집어넣지 말고 핀을 밖으로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게 아두이노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핀을 촤라라락 빼서 만들까? 아니면 그냥 일자로 쫙 빼버릴까? 일자로 빼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개의 핀이 있네요. 그러면 29핀짜리 커넥터를 딱 만들어가지고 핀을 밖으로 다 빼버리는 겁니다.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CONN 01 곱하기 29 있죠? 29핀짜리 커넥터를 여기다가 딱 두고 또 하나씩 연결하려면 엄청나게 그냥 라벨 안 쓰고 바로바로 연결해 버릴게요. 오, 45도로 꺾이니까 더 좋네요. 요렇게 뭔가 좀 느낌이 좋아. 이러면 모양이 안 예쁘지? 자, 딱 모양을 미려하게 딱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딱 해주고, 그리고 요 22번은 요 놈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 그럼 좀 연결이 이상하니까 얘부터 가죠. 이렇게 가서 이상하지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배선 라우터 하는 것처럼. 30개예요. 여기 0번 0번하고 리셋핀은 일단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인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45도 처음 보셨어요? 아 저도 우연찮게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좀, 자. 영차, 영차, 영차. 야, 그냥 제 임의대로 연결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그냥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다 그렸는데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 PCB 기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풋프린트 할당을 해줘야 될 건데요. 콘덴서하고 요 저항은 다 SMD 부품으로 배치를 하고 크기는 그 080으로 된 거 그걸로 할게요. 그게 제일 보편적인 사이즈라고 하니까. 자 그럼 여기 콘덴서하고 저항은 전부 다 그래도 부품은 구분 지어줘야 되니까 컨덴서는 캐패시터 쪽에 SMD 찾으셔서 어디있지? 여기 있죠. 캐패시터에 0805 요거죠. 요걸로 아니다. 그때 1206 이게 더 낫다고 하셨었나? 120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도 SMD 저항에 1206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거기 하나씩 찾아줘야 되겠죠. 요거 우리 마이 풋프린트 안에 넣어놨으니까 제가 뭐지? SOT23이라는 거네요. SOT23 요거고 USB-B 마이크로는 지금 뭘로 기준을 잡았냐면 요 몰렉스 뭐라고 된 거 그냥 이걸로 임의로 지정하겠습니다. USB 마이크로에 여기 USB 쪽 가면 있거든요. 그냥 찾을까? USB가 어딨지? 여기 있네요. 자, 커넥터 USB에 마이크로 요거 그냥 요걸로 임의로 지정하겠습니다. 됐고 커넥터는 2.54피치짜리 핀 소켓으로 하겠습니다. 암으로 핀 소켓 2.54에 29핀 짜리로 하면 되겠죠? 오 이거죠 그죠?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핀 헤더로 할까? 핀 헤더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쫙 다 배치해버릴까요? 약간 센서 실드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핀 헤더에 29핀짜리로 가겠습니다. 녹한다 마음. 그리고 MMBT MMBT 이게 이거였네. 저 위에 거 저거 잘못했네요. 그러면 SOT23이 이거였고 MBR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거 아니고 DIOM 머시기 요거네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SOT95P SOT
95P 이거 CP 모시기 QFN 모시기 이거네요. 오, 살벌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그죠? 핀 2열로 된 게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핀이 이렇게 쭉 배치가 돼 있고 GPIO 핀 배치돼 있고요. 두 줄을 여기다가 더 달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9인데 여기는 ESP32에 3.3V만 쭉 걸어주고 여기는 GND만 쭉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한 덩어리가 뭔가 우리 커넥터 만들 때 여기 바로 딱 꼽을 수 있게 만들면 GPIO도 되고 전원도 공급받고 따따따따따따따따 꽂아서 쓰면 되잖아요. 요런 모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타임어택 PCB 편집기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화면이 왜 좀 커졌지? 화면이 이거 왜 갑자기 커졌나요? 내 얼굴 어디 갔나요? 녹한다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왜 이런 현상이 갑자기 생겼지? 자, 해보죠. 자, 왔습니다. ESP32가 여기 딱 이제 두고, 얘는, 야, 어떻게 연결해도 짜증나겠죠, 그죠? 야, 이거 시간 안에 못할 것 같은데. 어디 두는 게 가장 개이득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두는 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네요. 느낌이 보니까 좀 이렇게 꼬인 게 좀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단 얘는 여기쯤에 투척하고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 상호간에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USB 커넥터는 요쯤에다 두고 일단 기판의 아웃라인을 먼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잡을 수가 없나? 뭐 일단 배치해 놓고 테두리를 그리는 걸로 하죠. 널널하게. 자, 10cm 곱하기 10cm 이하로 만들면 그냥 주문할 수 있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그려놨죠. 요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로 공간을 넓게 쓰겠습니다. USB는 이쪽에서 꼽히는 걸로 하고, 그럼 지금 이 USB와 관련된 친구가 V버스 요 부분이죠, 그죠? R1, C1, AP 뭐 하고 요거 하고 요놈도 와야 되고, 야, 연결하려니까 상당히 고통이네요. 자, 일단 V버스에 R1 연결되고 쇼트키 다이오드 연결되어 있으니까 충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 방향이 아니네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여기 엣지 커터 이미 딱 들어가 있네요. 요 부분이 저 경계선이다 그 말이겠죠. 나중에 딱 연결해주면 되겠고, 일단 이렇게 두고, 그럼 여기서 V버스가 여기 있으니까요. V버스하고 잠시 얘 아닌가? 얘는 C1이네요. 자, 요거를 요렇게 딱 해가지고 이거를 연결하는 거가 출발점이겠죠. 요쯤에 딱 연결하겠습니다. 샥 딱. 그 다음 왜 계속 이걸 켜죠? 자, 요 V버스에 R1하고 그라운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R1 데리고 와야 됩니다. R1 이리 와.
여기 잡아와서 이게 그라운드 사이하고 연결되는데 그라운드는 우리 어차피 커퍼 푸어 할 거니까 얘가 그라운드는 따로 연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대충 요런 느낌으로 여기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요 그라운드는 나중에 기판을 통해서 연결하는 걸로 해두고 이게 습관이네. 자 다음은 여기서 통과한 게 이제 5V니까 C1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자 C1 여기 준비되어 있고 C1은 보자 어떻게 지금 연결돼야 되냐. 일단 얘가 이쪽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요 녀석하고 연관관계가 있죠, 그죠? 몰라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얘도 그냥 여기 두고 이렇게 달아버리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반대쪽 그라운드니까 예쁘게 딱 연결해주고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둘까요? 자, 어디다 두는 게 낫지? 여기다 그냥 두겠습니다.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걸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반대쪽 나오는 여기 이게 이제 3.3V가 되는 거니까 활용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EN하고 5V 사이에 R2가 끼겨져 있네요. EN하고 5V 사이에 R2. 이거 오늘 시간 안에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나중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할 때 있잖아요. 연결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BR을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해보고 싶은데 의미 없이 근데 또 너무 시간에만 급급해가지고 빠르게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난감하네요.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해도 될 뻔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이게 요거랑 요 3번 사이에 낑겨서 들어가야 되네요. 그런가? 5V와 3번 사이에 5V가 여기 있고 3번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얘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좋아. 얘는 이렇게 두겠습니다. 5V 연결돼주고 이거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상황이죠. 다 됐죠. R2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나온 이 3.3V에 C2, C3, C5가 졸졸하게 여기 다다다닥 붙여주면 되네요. 요 세 개의 친구를 여기다가 배치해 두죠. 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다닥다닥.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정렬이 되지? 됐고, 그다음 이게 이쪽으로 연결되면 되겠죠? 요렇게 그라운드는 커퍼푸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 있는 게 요 그라운드는 알아서 붙을 거고, 자,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CP2104 요걸 배치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여기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금 보면
저쪽에 ESP32 보드 저쪽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죠. 일단 그럼 ESP32는 요 위에 여기 이렇게 배치해 두겠습니다. 요 지점이 자기 자리로 치고 제가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요 자리 좀 두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가 TX, RX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돌아가냐, 요 뚫고 들어가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ESP32가 SMD이기 때문에 뒷면에 스로울로 뚫린 뒷면으로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밑으로 뚫고 들어온 다음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연결해 줘야 되니까 요렇게 가서 비아를 뚫어서 반대로 가서 뚫고 올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쯤에다가 무심한 듯 투척. 얘는 위치를 여기다가 그냥 고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럼 이거랑 관련 있는 게 뭐 저 C4밖에 없네요. C4번 데리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요쯤에다가 무심한 듯 투척 딱 해두면 되겠네요. 무심한 듯 투척. 아 이건 막 3.3V끼리 연결되는 거네. 아 그럼 얘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네요. 그럼 얘는 여기 나란하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이 왜? 그죠? 얘도 여기 있으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아마 근데 제가 저 회로도를 그린 의미는 이거는 여기 가까운 게 좋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제가 이런 걸 잘 모르긴 하지만 얘는 이거하고 가까운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여기다가 그냥 두겠습니다. 요거 다 그냥 이렇게 쇼트 시켜버리면 되죠. 요렇게 해서 이 부분이 요렇게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됐고 복잡하다. 5V도 연결해줘야 돼. 5V도 얘 연결해줘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5V는 요쪽에 여기서 나오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5V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가서 여기 막히니까 5V 길이 막혔다 그죠? 요쪽으로 고립이 됐으니까 BR을 뚫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렇게 가서 V 누르고 요쯤에서 뚫고 들어간 다음에 요로 그냥 바로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됐죠? 문제 없잖아요. 다음 자 여기 두 개가 USB하고 또 연결이 돼야 되네요. 와 이거 좀 너무 멀게 그려놓은 거 아닌가? 자 그럼 가죠. 요거 D 플러스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요 사이로 가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요렇게 가진 않겠습니다. 요렇게 그냥 가서 여기서 이제 비아 뚫고 들어가면 되겠죠. 통과해서 요렇게 연결해주면 되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가서 요쯤에서 비아 뚫고 들어가서 올라와서 연결하면 되겠죠. 됐고 남아있는 게 다 된 거 아닌가? 그 다음 얘 이거 하고 지금 봤을 때 요 부분하고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무 쓸데없이 공간을 많이 잡아놨다. 요 놈 두 개, 요 친구들이 요 어딘가 배치되면 되겠네요. 요 해서 모양이 요렇게
요렇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딱 마주보게 이렇게 딱 해서 여기다 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지? DTR이 저기 있고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겠네요. 잠깐 얘는 여기다가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거는 ESP32 쪽이고, 이것도 ESP32 쪽이고, R3가 이게 저거하고 연결이 되네. 그러면 연결하면 되죠, 그죠? 여기다 두겠습니다. 무심한 듯 투척. 이거 두 개는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딱 두고 연결하면 되겠죠. 요거 요렇게 연결. 요거 바로 못 가니까 비아 뚫고 들어가면 되겠죠. 땅으로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나와서 연결. 요거는 저쪽으로 연결돼. 요거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바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가죠. 요렇게 가서 여기서 비아 뚫고 반대로 들어가서 여기서 짠 하고 나와서 연결되는 걸로. 그럼 이렇게 연결 다 됐죠, 그죠? 그라운드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요거 두 개가 ESP32 쪽하고 지금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단 한번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되겠네.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비아 뚫고 들어가죠. 이거 근데 요 두 개 들어가기에는 좀 좁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얘를 이렇게 좀 벌려가지고 얘가 너무 큰 공간을 지금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벌려줘서 여기다가 군형을 딱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더지처럼 땅 들어가서 반대로 여기 가서 여기서 요 안으로 바로 빵꾸 뚫고 해도 되지만 그냥 저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됐죠? 그럼 얘도 얘는 또 밑이구나. 지금 그러면 여기서 비아 뚫고 들어가서 끝이 보이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건 또 맞다. 그럼 여기 요 대이면 안 됩니다. 이거 피해 가야 됩니다. 요거 피해서 위로 이렇게 가죠. 얘는 위로 가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네요. 뭐 어쨌든 길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요렇게 가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면 되겠죠. 좀 먼 길 돌아오긴 하지만 연결됐죠. 얘가 여기 크로스 된 거는 상관없습니다. SMD는 위쪽에만 쓰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요거는 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GPIO 0이 저쪽까지 가야 되네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 근데 지금 뒷면을 많이 써야 되니까 뒷면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뚫고 들어가는 게 좋은 방법인가 싶은데
얘는 일단 그냥 한번 냅다 한번 질러 볼게요. 요렇게 가서 냅다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요 비아가 막 들어가야 되니까 한 요 정도 일단 마진을 두고 한 요런 느낌으로 한번 연결해 줘 보고, 아니면 나중에 뭐 좀 수정하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리셋은 또 가깝네. 그럼 이제 요 비아 뚫고 가면 되죠. 자, 뚫고 여기서 다시 갈아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예, 일단 여기까지 저장하고 필수로 연결해야 될 부분은 다 연결된 것 같습니다. 3.3V. 요 3.3V 연결해 줘야 되네요. 저는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다 지금 막혔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 뒤로 돌아가면 될 것 같네요. 약간 멀긴 하지만 산 넘고 물 건너서 돌아서 이렇게 연결. 됐죠?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거는 그라운드고, 여기 연결 다 됐죠? 그죠? 10번 저거 뭐지? 10번은 연결 안 하는 쪽이구나.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는 ESP32와 요거밖에 없죠? 요거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요 남아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야, 잘하면 이거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해보죠. 근데 아마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죠. 가급적이면 위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얘가 딱 막고 있으니까 일로는 지금 못 가는 상황이죠. 자, 뚫고 가겠습니다. 자, 굴착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요렇게 약간 타이트하게 하나 뚫고 지나갔고, 그리고 2번. 얘는 또 저쪽이네요. 그럼 얘는 여기서 뚫고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겠습니다. 자, 굴착 작업해서 요렇게 연결해주고, 자, 얘도 가면 되겠죠. 여기 뚫고 여기서 나오면 되죠, 그죠? 나와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야, 자, 얘는 좀 상당히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뚫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은 방법일까? 뚫고 이런 경로로 한번 가보죠.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요거 지금 파란색이 있어서 못 가잖아요. 아니다, 이거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몰라. 일단 우리 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요리 가서 좀 어렵다, 그죠? 상당히 난감하네요. 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나오는 걸로. 자, 굴착 작업 종료. 자, 뭐 이렇게 한번 두보죠, 뭐. 자, 다음 거. 일단 시작은 무조건 전면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건너가서 또 건너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수정하고요. 일단 연결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자, 건너가서 이렇게 연결. 그럼 그래 치면 이 녀석이 약간 더 이렇게 도톰해지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이렇게 공간을 좀 벌려, 요 사이로 막 지나가게 이렇게 벌려주겠습니다. 오! 이렇게 가서 통과해서 다시 통과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 얘는 이렇게 갔어. 다 뚫고 여기까지 뚫고 들어갔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아하 참. 아 여기 지금 비아가 들어갈 공간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보면 되죠. 약간 벌려주세요 하고 여기서 이제 연장을 해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야 얘네들도 좀 이렇게 붙어야 되겠다. 나중에 공간이 없을 수가 있겠네요. 얘네들도 약간 이렇게 저 공간을 붙여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요 사이를 지금 길을 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일단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타이트하게 이렇게 가서 좀 길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연결되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 과연 오늘 녹한다 쇼를 완료할 수 있을지 제일 위에 그렇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요거 다 할 때까지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 아, 또 제일 위에네. 그럼 애초에 얘는 이렇게 뒤로 뚫고 가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여기서 BR을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겠습니다. 상관없죠, 그죠? 됐고. 이제 이거는 저쪽 편으로 연결되네요. 자, 그럼 얘는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아니다 조금 더 건너야 되겠네요. 조금만 더. 좀 느낌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 많다.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연결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땅굴 파기. 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바로 이것이 녹한다입니다.
약간 좀 노동력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이거 저쪽이네. 이상한 경로로 가고 있었네요. 그럼 잠시 쟤는 어떻게 연결해줘야 되지? 얘는 아예 이쪽으로 뚫고 절로 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갈 필요 없죠. 아예 얘는 뒷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뒷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뚫고 바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야. 이거 맞다. 막히구나. 나 지금 뭐 하고 있죠? 여기 빨간 줄에 막혔죠? 아니지. 그래. 여기서 더 넘어가면 되죠. 그죠? 넘어가서 여기서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또 절로 가는 놈이 하나 생겼네요. 쫄 필요 없이. 그럼 이번에는 이게 좋은 방법이, 얘가 이번에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올라올 거니까 얘가 요 친구가 조금 이렇게 길을 벌려주고, 좀 벌려주고, 얘도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죠? 지금 뭘 할 거냐면 얘보다 더 아래쪽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비아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고요. 얘를 뒷면으로 요까지 똑같이 와서 비아 뚫고 올라와서 얘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됐죠? 한 놈이 더 있네. 자, 얘는 요까지 와서 요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막 서로 꼬여 있어가지고 엉망진창이네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 최악의 빌런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얘는 어디로 간다? 둘 다 여기 막혔으니까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로 뚫고 올라가지고 빨간 선 타고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나요? 요 얘를 좀 더 올리고 얘도 올려가지고 요 사이로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딱 만들어서 요거를 뒷면으로 여기까지 일단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상관없잖아요. 됐습니다. 한 놈이 더 있네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비아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막히니까 여기서 비아를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얘를 내려주고요. 위로 가는 게 더 개이득이겠죠. 공간을 이렇게 벌려주고, 이것도 일종의 창의력입니다.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하느냐,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깔끔하죠? 됐습니다. 얘는 규칙상 앞면으로 가겠습니다. 앞면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비아 뚫고 건너가서 비아 뚫고 연결. 좀 모양은 이상하지만 그냥 우리 연결하는 데에 의의를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연결 다 됐죠. 그럼 이제 추가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커넥터를 두 개를 더 둘 건데요. 한쪽은 3.3V만 쭉 넣어주고, 한쪽은 그라운드만 쭉. 근데 그라운드는 어차피 커버4 될 거니까 그거랑 별개로, 자, 요렇게 쫘라라라락
쫘라라라락 이렇게 연결해 버리겠습니다. 푸프린트는 이미 지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가서 불러와서 요 두 개를 J2 3번이 5V 4번이 그라운드니까 방향을 맞추려면 이렇게 돌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 간격 맞추는 건 우리 할 줄 알잖아요. 요걸 가서 요 딱 겹친 다음에 2.54만큼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피치가 2.54니까 얘도 똑같이 딱 겹치고 됐죠. 그리고 얘는 5V 3.3V만 쭉 연결해 주면 되니까 요거 3.3V 라인 찾아서 요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요렇게 줄줄이 연결해 주면 되겠죠. 서로 일자로 쭉 해도 되려나? 그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하나 연결하겠습니다. 아이 오, 생각보다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커퍼4하고 그라운드가 고립되지 된 데만 우리가 처리해주면 끝날 것 같네요. 자, 됐죠? 그럼 이게 쓸데없이 밑에가 너무 크니까 조금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구리를 들이붓겠습니다. 앞면 뒷면 다 그라운드로 붓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요런 데 보시면 그라운드가 연결돼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게 둘러싸여져 가지고 고립이 돼 있으면 SMD 부품이니까 실제로는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 보면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지금 고립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BR을 뚫어 가지고 뒷면이 다 그라운드니까 뒷면하고 연결해주면 이 부분이 고립되지 않는 거예요. 한 3개 정도 뚫어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커퍼4는 이 그라운드가 뒷면하고 관통이 돼가지고 연결된 거니까 이 그라운드는 뒷면을 통해서 그라운드하고 연결된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메인 전원이 들어오는 이 USB가 SMD라는 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뒷면에 그라운드를 발라라고 했지만 실제 그라운드가 뒷면에 관통이 안 되는데 연결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라운드를 BR을 뚫어가지고 뒷면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그게 실질적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잠시만요. 얘 왜 너무 이렇게 붙어서 그런가? 자, 좀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다시 한번 커퍼4를 해보죠. 그래도 얘가 이렇게 안 달라붙네. 원래 이거 안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는 그라운드가 이쪽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요 핀으로 들어올 건데 지금 위에 보면 이 패드는 그 어디에도 연결 안 돼 있잖아요. 왜죠? 왜 얘가 여기 안 달라붙죠? 내부 여기 마이크로 USB 내부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걸까요? 그거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BR로 확실한 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딱 뚫어두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은 뒷면하고 앞면이 다 그라운드하고 연결이 된 거하고 같은 셈이 되겠죠? 한 개만 하면 좀 안심이 안 되니까 한 3개 정도 두겠습니다. 개수가 많으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앞면 뒷면이 다 그라운드가 달라붙겠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은 그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죠. 그런 애가 있는지. 자, 요 3.3V는 다 연결됐고 그라운드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지금 연결 안 돼 있네요. 얘는 또 왜 연결 안 되죠?
그럼 연결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데리고 가서 비아 뚫어서 여기 그라운드 한번 보죠. 다시 커퍼푸어 됐죠?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자, 다음 ESP32 쪽 요 그라운드 보면 여기 요 잘렸다 그죠? 연결 안 된 거 확실하죠? 그러면 여기도 근데 얘는 상관없는 게 여기 보이는 요 ESP32 보드 센터에 있는 거 이게 모두 다 그라운드 비아로 뚫려 있습니다. 요 보시면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커퍼푸어가 여기 연결될 거니까 사실상 고립이 안 된 거랑 같죠. 그래도 좀 확실히 잘 모르겠으니까 잘 모를 때는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 그라운드도 요 그라운드는 요렇게 해서 요 부분하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근데 좀 의심되는 부분은 요쪽 면에도 그라운드가 확실히 잘 전달될지 모르겠으니까 한 여기쯤에 구멍을 뚫어 두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재밌잖아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라운드도 문제 없는 거죠.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약간 이 면도 고립이 됐네요. 요 면도 잘 보면 여기 연결되는 그라운드는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색깔 칠해진 거 보면 고립됐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그라운드가 연결된 거니까 여기 요 면도 관통을 시켜가지고 소외받지 않도록 이렇게 복지 정책을 따다다닥 배치를 해줘야 얘네들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죠. 요 그라운드는 요쪽에 요거에 의해서 연결될 거니까 상관없겠고. 자, 그럼 나머지 이제 고립된 거 없죠. 그럼 요 타이밍에 커퍼4 다시 한번 해보고 디자인 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60개나 있네요. 왜? 실크 스크린이 오버랩 된다. 실크 스크린 뭐 오버랩 되면 뭐 어때? 요 안에다가 둘게요. 요렇게. 얘는 왜? 전부 다 실크 스크린 오버랩 된다는 거네요. 이건 뭐 실크 스크린 오버랩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푸프린트가 잘못 만들어졌나 보네요. 요 실크 스크린 이거밖에 없는데 실크 스크린이 오버랩 됐다고 그러네요. 자, 이런 거보다는 자, 연결 안 됐다는 저 트랙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요 그라운드도 안에 있는 요 그라운드도 연결해줘야 되는 건가 보네요. 그럼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아니면 요 안에다가 비아 빵꾸를 뚫어주면 되죠. 근데 이거는 뭔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쓰는 거면 원래부터 빵꾸가 뚫려져 있겠죠. 근데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그라운드가 요쪽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고민 해결됐음? 이건 또 뭐지? 푸프린트 자체가 문제가 많네요. 일정한 간격대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비아 박는다는 게 뭔지. 자, 요거는
0.2mm 정도 돼야 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풋프린트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unconnect 이거는 원래 연결 안 하는 거잖아요. 9번 핀 꼽혔는데 왜 연결 안 했다고 나옵니까? 아이 황당하네. 고립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다 연결됐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거는 이거 저 디자인 룰 체커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좀 제가 저번에 찾아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규칙을 빡빡하게 적용을 해놓으면 요런 에러가 쭉 검출이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줘도 상관없으면 규칙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 놔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비아는 원래 이 포포린트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아무것도 연결 안 해준 거고 원래부터 포포린트에 있는 건데 에러가 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카이캐드의 디폴트 설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결 다 했는데요. 과연 이게 근데 실제로 제작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3D 뷰로 한번 보죠. 그리고 이게 실제 제가 만들어 가지고 검증을 할 계획까지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제가 한 것 자체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이거를 만드실 분에게는 어떤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듭니다. 왜냐면 제가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 알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주문해놨던 거 있잖아요. 요거 주문했다는 이거는 퍼펙트하게 잘 동작합니다. Easy EDA라는 데서 만든 건데요. 지금 보면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요쪽 부분에 배치해뒀고 ESP3이 여기 있고 뭐 제가 쓸 부분은 요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고 비슷하게 지금 만들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만들어 난 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고 뭐 되겠나 싶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선에서는 모든 작업이 다 끝났어요. 여기는 요 에러들을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카이캐드의 디자인 룰 체커에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디자인 룰 체커에 얼마만큼 이거를 빡빡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설정하는 항목이 있어요. 뭐 배선 두께는 얼마 이하면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야기된 거니까 지금 이대로 제 생각에 커버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도 제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보면 그라운드가 이쪽으로 지금 도달을 안 했다라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라인 온 엣지, 이게 무슨 말이지? 닫히는 모양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풋프린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는. 그죠? 보드가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라운드도 이쪽으로 가서 상호간에 다 연결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언커넥티드 됐다는 게 전면이 그라운드 이쪽하고 연결이 안 됐다고 지금 하거든요. 이건가?
대체 에러가 어디서 난 거야? 이거야? 딱 정확하게 찝어주면 좋겠는데 어디서 그게 발생했다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 눌러보면 다른 얘기 나오잖아요. 내 눈이 잘못됐나요? 여기 지금 문제가 있다는데 그라운드가 연결 안 됐다는 게 뭐 있다고 그러는데 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거 때문에 그런가? 이거 왜 연결 안 돼 있죠 이거? 그저 이거 뭐죠 이거 실눈금만큼 이거 떨어져 있는 거?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뭐예요 이거?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아 정확하게 딱 떨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그라운드가 지금 연결이 안 된 게 확실하네요. 그러면 뭐 이러면 해결이 되려나? 오 해결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자 카이캐드의 함정 방금 어마어마한 걸 보셨습니다. 여기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여기 마이크로 USB 풋프린트를 잘못 골랐나 보네요. 아까 여기도 지금 연결 안 돼 있던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unconnected 아이템은 지금 한 개도 없는 걸로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일단 녹한다는 만족하겠습니다. 연결해야 될 거 다 연결했으니까 자 이제 요거를 응용해 보실 분들은 근데 이게 여기 있는 다운받았던 심볼하고 풋프린트가 다 있어야 저 프로젝트가 아마 열릴 거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다운받아가지고 링크 끊어진 거 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아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늦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녹한다는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호련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재밌었다, 흥미진진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런 시각 자료도 만들고 아니면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서 필요한 활동 자금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눌러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가 33%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를 좀 많이 떼이긴 하지만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게 장점이겠습니까? 그죠? 3분의 1이나 떼먹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보내주실 거면 계좌이체로 녹한다에게 보내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개인적인 희망이었고요.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라고 딱 붙여가지고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나올 거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 안 하셔도 되고 채팅 안 하셔도 되고 눈팅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따가 재미없으면 그냥 나가셔도 되고요. 아무튼 자유롭게 운영이 되되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만 안 하면 녹한다가 별 간섭 안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은 끝났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오늘 하고 있던 내용 이어가지고 또 하게 될 거니 그때는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에러가 나오는 것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날 한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런 뭐 사소한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이러한 문제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그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면 그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녹한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전혀 없어요. 진짜 제가 광고 수익이 많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광고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48시간의 광고 수익이 2달러예요. 그러면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는 의미도 없고 명분도 없고 에너지도 안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독자분들하고 저 시청자분들하고 합의를 본 방식이 우리는 그러면 저 후원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한번 채널을 유지를 해보자. 요런 녹한다 채널에 사회적인 합의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희석이 돼가지고 대다수의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좀 많이 안 가져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는 약간 그런 토론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불편한 말씀을 매번 드리게 됐는데 아무튼 이 유튜브의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은 광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오늘 영상을 관심 있게 보셨다면 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기부를 해드리고 있으니 테이크도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